이렇게 서브 쪽까지 원점 복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을 보시게 되면은 C1이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C2로 넘어왔기 때문에 C1 원점 복귀가 꺼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도 C1은 원점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하는 형식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기계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Q세터라는 공구 H값, X와 Z값을 측정을 해줄 수 있는 Q세터가 이제 길이 보정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선 1번 공구로 터렛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시려면은 MDI 모드라는 모드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MDI라는 창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0100 EOB 인서트 누르게 되면은 T0100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1번 공구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핸들 모드에서 Z 구간을 행정을 오버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정 오버되면 알람이라는 값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알람이 이 정도 지점에서 뜹니다. 왜 그러냐? 그 알람이 뜨는 이유가 서브에서 닿는 터렛 면이 너무 가깝다 해서 여기에서 알람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람을 푸실 때는 우선은 핸들 모드 안에서 알람 리셋이라는 버튼이 한 가지 더 존재합니다. 알람 리셋을 누른 상태에서 Z축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X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알람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오버 돼 있던 구간을 더 연장을 시켜서 행정 오버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는 MDI 모드 누르셔서 여기서 M110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M110 코드는 그 행정 오버 구간에 알람이 안 걸리게끔 뜨는 M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인서트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누르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핸들 모드 들어와서 Z를 플러스로 계속 이동을 해도 알람이 안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Q세터를 내리기겠죠. Q세터를 수동으로 내리셔서 녹색불이 들어올 만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선 세팅할 거는 Z 아니면 X를 먼저 세팅을 하셔도 되는데요. 핸들 모드에 놔주시고 Z와 X를 이용해서 저 사각형 있는 구간에 살짝 밀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터치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조그 모드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Z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Z축 옵셋이 114.036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X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X축은 여기 쉔크 있는 구간에 얘도 마찬가지로 밀착해서 터치를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공구의 반경값을 빼는 거라서 굳이 X축은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수평인 공구들만 크게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는 XZ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핸들 모드로 Z 구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큐세터를 다시 올려서 이제 다음 공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3번이겠죠. 3번 공구는 마찬가지로 MDI 모드에서 T03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3분 공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브 가공 바이트겠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다르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큐세터는 내려주시고요. 핸들 모드에서 X와 Z를 이용하여 저 사각형 구간에 바이트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갖다 놔주시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조그 모드로 놔주시고, 이제 X겠죠. 위아래니까 X 구간을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은 얘가 바이트가 내려오면서 터치를 하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올라갑니다. 이때 다시 공구 보정값을 보시게 되면은 X축에 118.248이라는 공구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Z축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로 놓으셔서 서브 같은 경우는 바이트가 이쪽으로 물려있다, 서브 쪽으로 가공한다 할 때 Z축은 이 구간을 터치를 하는 거고요. 메인을 가공을 한다, 메인은 Z축은 이쪽으로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얘도 핸들 모드로 가까이 놔주신 후에 조그 모드로 놔주시고요. 얘는 플러스 Z로 누르게 되면은 터치를 하고서 값이 옵셋 값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제 다시 핸들 모드 놓으신 다음에 X축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큐세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을 다시 중앙에 놔주신 후에 다음 이제 공구 번호를 다시 터렛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 공구 툴로 터렛을 옮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큐세터를 내리신 다음에 핸들 모드를 다시 놔주시고요. X축에 큐세터에 가깝게 붙이신 후에 아까 마찬가지 작업으로 조그 모드에서 X 마이너스 값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엔드밀이 내려와서 터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X축에 고정값에 100.166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핸들로 다시 빼주신 후에 이번엔 Z축을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는 방식은 이제 날 있는 구간이 아니라 싱크 있는 구간에 갈라주신 후에 다시 조그 모드 누르셔서 Z 마이너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에디트 모드가 이제 편집 기능이다 보니까 에디트 모드를 누르셔서 이 Z축 6.907이라는 값을
반지름값, 그 공구의 반지름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총 12파이 공구인데요. 반지름은 6이겠죠. 이 6의 중심에 오려면은 그거의 반경값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신 후에 플러스 입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점까지 쓰신 후에 플러스 입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6.907에서 6이 빠진 이제 0.907로 설정할까요? 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0.907이라는 값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 공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세터를 원상으로 복귀를 시켜주신 후에 MDI 모드에서 8번 공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공구는 메인, 이제 메인 가공 바이트겠죠. 다시 큐세터를 내리시면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핸들 모드에서 Z축을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Z를 가까이 붙이신 후에 아까 마찬가지로 조그 모드를 누르셔서 마이너스 Z 버튼 누르시면은 터치가 돼서 공구 옵셋 값에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8.045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핸들 모드를 놓으신 후에 이번엔 X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붙여주시고요. 네, 터치가 되면은 89.214라는 X축에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공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세터를 올려주시고요. 10번 공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꾸셨으면은 큐세터를 다시 내려주신 후에 핸들 모드로 다시 가까이 붙여주시고 쪽으로 마이너스 X 구간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X 값도 마찬가지로 79.7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쉔크 모드에 가까이 가주신 후에 조그 모드에서 마이너스 Z 0. 이제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 공구의 반지름 값을 아까 마찬가지로 빼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3.903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 공구의 반경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입력 누르시면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 모드가 아니라 에디트 모드로 놓아주신 다음에 커서를 Z축 방향으로 제가 편집할 구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3. 공구의 반경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입력 누르시면은 3을 뺀 값 0.903을 설정할까요? 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죠. 저는 맞으면은 실행 누르면은 0.90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12번 공구가 있습니다. 이 12번 공구를 터렛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큐세터를 올려주시고요. 다시 큐세터를 내려주면서 Z를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을 가깝게 붙여놓으신 후에 아까 마찬가지로 조그 모드에서 마이너스 Z 누르시게 되면은 터치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136.648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한 공구들은 어차피 X의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X를 터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다시 핸들로 빼주신 다음에 큐세터는 올려주시고요. 이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공작물을 다시 놔주신 후에 저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하는 방법은 이제 선반이나 MCT 같은 경우는 오토에다 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맨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이 자동 가공,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반 마찬가지로 선반이나 MCT 마찬가지로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에다 놓으시고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바이트가 끝나고 정삭으로 가공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평 핸드밀로 가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밀 정사까지 끝났고요. 다음으로 수직 엔드밀로 사용을 하여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수평한 이제 수직 공구가 가공하는 이 방향이 Y축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은 Y축 방향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여기 한번 올라오면은 이제 서브모터 도킹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복합 가공기에 대한 세팅 방법, 가공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